꼼꼼하게 데뷔하자 꼼데윤리 김선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암호사상가 챌린지 니보어의 사회윤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니보어는 미국의 신학자로서 기존의 윤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회윤리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존의 윤리에서는 개인만 도덕적이라면 사회도 도덕적일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니보어에 따르면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사회가 도덕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인도 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했던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니보어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니보어는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즉,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보어의 사회윤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보어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를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보어에 따르면 개인은 선의지와 양심을 지닌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기적인 충동의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이타심 혹은 이성에 따라 사고하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자신의 것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충동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니모에 따르면 이런 이기적인 충동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선의지, 양심에 의해서 쉽게 제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분 개인들은 도덕적 이상으로서 바로 이타심이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개인들은 남들을 돕는 마음, 그런 이타심을 도덕적인 이상, 가장 높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개인에 대한 윤리 예를 통해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버에 따르면 이렇게 김선비와 이선비가 갈등을 겪을 때 니버는 이런 개인들의 관계는 윤리적인 관계로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판 싸우면서 갈등을 겪는다고 하여도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설득과 조정으로서 충분히 화해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개인 간의 문제는 개인 간의 대화와 설득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룰 때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사회 파트를 한번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에 따르면 여러분 사회는 집단적 이기심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는 집단적 이기심을 지닌다. 즉 집단 이기주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님비나 핀비 현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좋은 시설이 오기를 바라고 자기 마을에 나쁜 시설은 오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 집단적인 이기심을 사회가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재밌게도 그런 집단, 사회와 사회와의 관계 혹은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바로 정치적인 힘 혹은 세력에 의해서 관계가 규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을 때 A와 B 중에서 보다 더 정치적인 힘이 강력한 집단에 의해서 한쪽이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대국은 약소국을 지배하고 식민지화하려고 하겠죠. 그런 예를 떠올리면서 집단 간의 관계가 정치적인 힘이나 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규정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리버는 이러한 사회가 집단적 이기심을 지니고 집단 간의 관계가 정치적인 힘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회는 갈등과 부정의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재밌게도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추구하는 것이 이타심이었다면 리버는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정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회는 집단적 이기심과 집단 간의 관계가 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부정의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런 갈등과 부정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정의롭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리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리버는 그런 사회가 정의라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리버에 따르면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인 힘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집단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한 사회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적 강제력, 리버의 사회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버에 따르면 이렇게 A와 B 집단의 갈등에 있어서 이런 집단 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A와 B 집단이 다투게 된다면 국가나 이 집단의 더 상위 집단이
A와 B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리브어는 이러한 사회적 강제력이 사용됨에 있어서 제도와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성에 따라서 제도와 정책이 진행돼야 되고 A와 B 집단의 갈등을 제어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러한 제도와 정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리버에 따르면 때로는 비합리적인 강제력도 허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경우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비합리적인 강제력이라는 것도 리버어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의지의 통제 없이 강제력이 사용하게 된다면 인권이 탄압되거나 사람들 간에 피해가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어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인 강제력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챙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지닌 특징과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추가로 사회적 강제력과 정치적인 힘을 동원해야 된다는 부분과 함께 비합리적인 강제력도 허용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리버어는 사회가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리버어의 사회윤리의 핵심적인 개념을 크게 판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로 리버어는 개인과 사회의 특징과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설명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예를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버어에 따르면 이렇게 김선빈의 말과 이선빈의 말과 같은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조정할 수는 없고요. 이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 정치적인 힘, 이 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씨마을과 이씨마을이 대립하게 됐을 때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거에 더해서 외적 강제력, 즉 사회적 강제력이나 정치적인 힘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나 원문 표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예시까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암호사상가 챌린지 니보어의 사회윤리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개인과 사회를 구분했다라는 점과 두 번째 사회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다는 점 꼭 챙겨가면서 니보어를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